우리는 대부분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죠. 빙하학자 그웬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층을 유발하는 것은 눈의 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그 눈이 남아있기 때문에 빙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빙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벤츠 EQXX는 한 번 충전으로 1000km가 넘는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전기 모빌리티의 발명 이후에 가장 긴 여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독일 진델핑겐에서 스위스 알프스를 가로질러 프랑스 카시스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테슬라는 주행거리가 2000km가 넘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데요. 과연 주행거리가 긴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너무 많은 주행거리가 전기 자동차에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12개월 전에 1000km의 모델 S를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99.9% 시간 동안 불필요한 배터리 덩어리를 휴대하기 때문에 가속이나 핸들링 효율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제품이 더 나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500km가 넘는 주행거리의 차량도 거의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인은 이를 위해서 하루에 16마일 약 30km만 이동한다고 했죠. 오토카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테슬라는 2021년에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이 21%로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올해는 GM이나 포드도 생산량을 크게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후원하는 BYD는 2021년에 59만 3천 대의 전기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 완벽하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테슬라가 전체 EV 시장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이 미쳤습니다. 리튬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추출과 정제 속도가 느려진 탓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3위인 파나소닉은 테슬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큰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중국의 CATL,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 세계 3위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죠. 주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도요타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에 20억 달러를 투자한 후에 시설에 대한 새로운 지출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론은 리튬은 기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엄청난 양의 리튬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의 모든 차량을 전기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리튬이 있다고 했습니다.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네바다에 있는 10,000에이커의 리튬 매장량에 대한 권리를 얻었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지질학자를 고용함으로써 채굴과 정제 모두에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4680 배터리 셀이 장착되는 모델 Y 스탠더드 레인지 AWD는 279마일을 달릴 수 있는데요. 4680 배터리 셀이 장착이 되면 기존 모델보다 3,000달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죠. 현재는 테슬라 직원만 이 버전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 출시될 사이버트럭에 장착될 것이라고 하죠. 테슬라 모델 Y는 이제 택시 스타트업 그래비티 모빌리티라는 앱이 운영하는 노란색 택시 차량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의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 Y EV 택시는 현재 진행 중인 뉴욕의 국제 오토쇼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참고로 모델 Y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죠. 7인승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약 530km를 주행할 수 있어 자동차 중 택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불 회사인 블록과 블록체인 회사인 블록스트림이 텍사스에서 태양광 발전을 사용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 블랙이 금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만들어서 메가팩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 우드는 로보택시 사업으로 테슬라의 목표 가격 4,6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약 284빌리언 달러의 매출과 151빌리언 달러의 에비타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진율이 무려 53%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숫자는 매우 공격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추정치는 2024년 매출을 133빌리언 달러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연평균 약 25%의 성장률입니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전용 로보택시 차량을 만들 것이라고 세부 사항을 언급했었습니다. 로보택시 사업은 여러 공급망과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에서 테슬라의 몸통을 흔들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주식 인수 이슈로 인해 985달러까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주식 9.2%를 보유한 최대의 주주죠. 나머지 지분 전부를 주당 54.2달러의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대금 조달 방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항상 해가 뜰 수는 없죠. 흐린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질 때는 작게 지지만 이길 때 크게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캐시우드가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게 된 로보택시는 텍사스 오스틴에 기가팩토리를 오픈한 후 벌어질 다양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틴의 기가팩토리가 오픈하고 또 다른 사업으로 크게 이길 기회를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